안녕하세요. 이제는 많이 친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네의 형, 골목길 카페 바리스타,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자 강승모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혜원 씨 그리고 동현 씨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혜원 씨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저는 요즘 좀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요즘 CSV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정말 다양한 전문가와 그 기업에서의 실무자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 CSV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연구원 분들도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그거 열심히 듣는 거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시간 보냈네요. 네. 저도 그거 듣고 싶었는데 저는 도시재생 협동가 과정 듣느라고 일정이 겹쳐서 네, 못 들었어요. 그 목요일에 하지 않았었어요? 네, 저 화목 그쵸.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목요일마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협동가 과정 가느라고 CSV 그 전문가 과정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오다가다 북카페 시즌 1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혜원 씨가 이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승모 선배님은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장가를 가세요. 네. 만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은 이미 아마 저만 혼자 쓸쓸히 남아서 그땐 동현 씨가 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시즌 2를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의 책은 적정기술 시즌 2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책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오다가다 촬영하면서 적정기술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는 작가님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 서평도 너무 좋고 뭔가 재밌어 보여서 추천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작가님도 마지막 방송이에요. 작가님도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고 오신 석사생 작가님이 계신데 네, 작가님도 엘리트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책 중에 왜 이 책 추천했습니까 이거? 저는 책 이렇게 딱 들쳐오고 제가 읽도 않더만. 이 책이 좀 어려워요, 책이. 네. 저도 집에 이거 한 권 사다 놓고 딱 피고서 내가 작가님한테 진짜 못할 짓을 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나 승모 선배님한테도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이런 책을 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오다가다 북카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간이 없으신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며 읽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저 해외 봉사를 갔다 오고 와요 지금. 에너지들이 넘쳐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혜원 씨가 저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의 저자이신 프라할라드 교수님은 저소득층을 왜 공략하는지 정말 설득력 있고 뭐 정리나 예시를 많이 넣으셨는데요. 이 교수님은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시자 미국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2009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로 선정됐었고 비즈니스 워크의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가장 전략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탑 10에 10년 동안 오른 경영학자이세요. 탑 10에 10년 동안 라임 짤기. 네. 체기. 네, 근데 안타깝게 2010년에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10하고 굉장히 연관이 십자가 많이 네, 그러네요. 10하네요. 뭐 타계하시기 전까지는 기업 전략하고 또 다국적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그런 멘토를 겸하면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
그런 경영 컨설턴트로도 아주 글로벌하게 활약을 하셨었습니다. 또 대표 이론은 핵심 역량의 이론인데요. 오늘 계속 뭐 다음 시간까지 계속 회자가 중심적으로 될 거고, 또 여기서 이 핵심 역량이란 뭔지 짚고 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독특한 자원하고 또 능력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 어떻게 배합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역량은 경쟁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상대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A사로 뒀는데 뭐 사과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사과사. 네, 사과사. 뭐 S사에서 참 잘 카피를 잘 하죠.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핸드폰 S사 거 쓰거든요. S사 미워하지 않아요. 네, 이제 핵심 역량은 결국에 기업의 내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기업 전략 이론으로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5가지인 Five Forces 이론과 프라할라드 교수의 핵심 역량 이론이라는 그 큰 2개의 기둥이 있는데 2개의 탑. 네, 2개의 탑이 있는데 포터 교수의 가 말하는 5가지임은 경쟁자, 소비자, 공급자, 대체제,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힘을 연구해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격과 경쟁 상황, 이 기업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반면에 한편 프라할라드 교수는 기업 내부에 주목해서 창의적인 조직 문화와 브랜드, 그리고 마케팅 역량, 기술 등에 대해서 기업 내부의 역량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업 내부에 대한 요소를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프라할라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환경적 요소에 의한 물질적 경제 우위가 기업 수익을 결정한다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이론을 비판하고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핵심 역량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내부 역량이란 뭘까요? 내부 역량은요, 고객 가치, 경쟁자 차별화, 그리고 확장력, 이렇게 3가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 저소득층이 타겟이라면 저소득층의 가치, 그리고 내 목표 지역과 같은 지역의 저소득층을 노리는 다른 기업과의 그런 차별화, 그리고 어떻게 이 지역에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동료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혜원 씨, 프라할라드 교수는 왜 적정 기술이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저소득층 하면은 의미가 분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소득이 낮은 빈민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억의 세계 빈곤층은 서서히 자본주의 시장의 일원으로서 합류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었던 소비자와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과정은 저소득층 소비자를 개개인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장했다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폴폴락 선생님하고 약간 비슷한데, 우리가 저소득층을 희생자 또는 어떤 벌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기업이나 가치 지향의 소비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일단 겉은 되게 번지르르 이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역동적인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완한다 이 말인데요. 이 차원을 떠나서 빈곤층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하는데, 우리의 도전 과제는 변화를 만드는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지난 시간에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폴폴락 선생님의 저서, 거기에는 직접 폴폴락이 창립한 IDE라는 단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농부들과 도시 빈민들이 어떻게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빈곤을
빈곤에서 구제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초점 맞춰 이야기했다면 이번에 그 오늘 보는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 이 책에서는 지극히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저소득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장에 편입시킬지를 다양한 샘플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스케일은 넓고 케이스는 확 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소득층 공략이 뭐 가격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저변에 있는 그런 BOP의 수요층, 즉 경제적 약자들의 소비 행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뭐 그런 게 중요하게 네. 언급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저소득층의 행동을 어떻게 개선시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행동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일명 바텀업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는 민간단체도 이렇게 속수무책이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극복이 잘 이렇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이를 어떻게 다국적 기업이 개선시킬 수 있을까 등등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주장이기도 하죠. 네. 예.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의한 저소득층 시장 확장에 대해서 저자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잠깐 이상적이라는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관점들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저소득층 시장에 성장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관리 체계와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만큼 매력적인 것일까? 그리고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사업의 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향상과 발전적 이점들이 NGO와 지역사회 복지기구들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시장주의적 접근을 지지할 만큼 실질적인 것인가? 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저자는 굉장히 해맑게 네라고 대답하고 있죠. 평소에는 이제 영리 쪽과 비영리 쪽이 서로 견원지간이었어요. 영리 쪽에서는 돈 안 되는 짓거리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갖고 쓸데없는 짓 하는데 막 세월을 쓰네. 그리고 비영리 쪽에서는 영리 쪽고 저 더러운 돈 만지는 놈들 이러고 서로 쯧쯧쯧쯧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근래 뭐 십수년 들어서 뭐 MS부터 해갖고 뭐 바클레이 뭐 네슬레까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비영리 쪽에 이제 야 우리 하려고 하는데 야 그냥 우리 할 거면 좀 너네가 잘 아니까 좀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싹 해보자고 이렇게 막 러브콜을 보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공략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면서 현지 사정에 밝은 시민단체들의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트렌드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아예 현지에서 창업하라고 자국 내 청년들을 창업 지원 같은 것도 막 해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긍정적인 변화가 기분 좋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 책을 뭐 소개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첨언하자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창업이나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 코이카랑 코트라랑 MOU를 체결해서 작년부터 GIB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제 그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제 정말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결하는 그 똑같은 목적을 갖고서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을 혼합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합가치. 네, 저도 그 용어 그 단어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정말 그 서로 극과 극에 있었지만 공동의 가치를 공감을 하는 분야가 만나가지고 함께 일한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 먼저 대기업이 저소득층을 공략하는 이유, 책 제목처럼 저소득층의 시장성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고, 두 번째로 실제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저소득층 공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건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 1에서는 프라할라드 교수가 왜 다국적 기업들이 저소득층 민심 공략에 나섰는지 그것을 관찰하면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 시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뭔가
마트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렬된 마트랑 반대되게 재래시장의 이미지가 약간 있고 중간업자 없이 본인이 농사 짓고 재배한 것들을 시장에 잔뜩 싣고 가서 해질 때까지 이렇게 좌판에 펼쳐놓고 앉아있는 상인의 모습? 그런 것들이 뭐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은 뭐 교통이 열악해서 유통이 무척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겠죠. 교통, 네. 뭐 저소득층 시장이 점점 척박해지는 데는 뭐 교통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이주 문제.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새마을운동 끝나고 나서 도농 간의 완전 인구 밀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도심에는 매력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영화관부터 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부터 해서 뭐 연극도 볼 수도 있고 뭐 거리도 쫙 이쁘게 다듬어서 막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뭐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는 젊은 계층도 다 빠져나가고 그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할당 예상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도 적어지고 하면서 매력 요소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뭐 정보에 대한 소외 같은 것도 좀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소득층 시장이 뭐 사람도 빠지고 교통도 안 좋고 뭐 지원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도시나 이런 지역을 공략한다는 건데 네. 그럼 지금까지 펼쳤던 마케팅이나 아니면 제품 개발보다 더 큰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뭐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서 또 동시에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그런 생활 환경에 맞는 독특한 또 수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에 맞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제품이 팔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막대한 또 개발 비용하고 저렴한 제품 가격의 그 양립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뭐 하겠다고 네,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한 그 저소득층이 처한 특수한 생활 환경이란 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먼저 비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책에서 팔다리를 잃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보통 전쟁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팔다리를 잃게 되면 무릎이나 아래에 이런 인공 보철물을 시술하잖아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동안 인공 보철물술에 대한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좀이 아니고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쵸. 미국에선 그런 인공 보철물의 가격이 $8,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8,000달러면은 제가 방금 해보니까 한 900만 원? 계산 빠르네요. 계산 빠르시네요, 진짜. 어. 머리가 좋으셔. 아니 사실 말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곱하기 그냥 오. 1,000 이렇게. 무튼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하나로 쳐도 900만 원이면은 돈 1,000만 원이에요. 돈 1,000만 부담되죠. 원이면 대학교 등록금이 새 학기 등록금이에요. 아우. 네, 이거를 너무- 근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에 지뢰가 많으니까 이런 네. 뭐 절단되는 분들이 많다고 칩시다. 캄보디아 농촌에 있는 분들이 9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이제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척박한 환경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이제 뭐 보철물을 시술하기 전에 그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저소득층 소비자들한테는 비용도 부담되지만은 그 인도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바닥에 웅크리고 무릎을 꼬아서 앉는데 게다가 또 비포장된 땅을 로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에서 다닌다면은 서구 환자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그런 제작 프로세스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네요. 또 뿐만 아니라 보철물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루하루 생계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춤 제품을 받으려면 또 가서 이렇게 규격 측정을 하고 막 그래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주문
도시로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뭐 다시 와서 뭐 제작 이렇게 착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또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돼야 된다. 전체 공정을 단순화하는 게 관건이 되겠다. 예. 종합적으로 개도국의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선진국 소비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능성 높고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신속히 만들어지는 제품을 원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뤄낼 수 있을까. 어지간해서는 엄두가 잘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네, 뭐 예를 들자면 자이프루풋이라는 세계적인 인공 보철물 회사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존재하는 16개국에 $3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테드에서 본 건데 마샬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인도에서 기업체를 하는 분인데 그 어렸을 때 좀 가난했는데 어떤 뭐 부호분의 지원으로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분이 주어진 환경 내 제한된 그 자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되게 열심히 연구했고 그래서 인도에서 소형 자동차, 네. 예, BOP 시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소형 자동차도 굉장히 염가에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적인 일도 하고 또 이런 의족 같은 것도 보급을 해서 여기 네. 말씀드린 자이로풋 같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착용하고 다니는 거 봤는데 막 나무에 올라가서 오. 야자도 따시고 오. 그 의족을 하고요. 네, 의족을 하시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엄청 생활에도 되게 싸다고 이게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정말 그 기능도 제대로 하는 그런 네, 개발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스코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장 관리가 주 전공인 병원이에요. 근데 약 $3,000, 그러니까 뭐 한 330만 원 그 정도 되는 가격에 다양한 심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확 뛰겠죠. 그래갖고 영국 국립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하고 비용 절감을 하려고 이제 인도로 환자들 의료 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